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불륜을 고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에서 같은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데이브 브라운은 그의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의자 맞은편에는 빈 소파가 있었고 그의 의자와 소파 사이에는 커피 테이블이 있었고 샴페인 3잔이 하나 가득 차 있었고 2잔은 비었습니다. 얼음 속에 이 음료 한 병이 있었습니다. 오후 7시 2분에 그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테이블 옆에 양동이를 두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맞다고 말하면 조금 걱정했을 것입니다. 진입로에서 그녀의 차 소리가 들리지만 관찰자는 없었습니다. 데이브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이 열렸을 때 편안한 표정으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앉아 있었는데 즉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데이브는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아내가 아치형 입구로 들어서자 데이브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평균 키 49세보다 5살 어린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들고 다른 손에는 주황색 A4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데이브 이쪽은 마이클 이쪽은 제 남편 데이브입니다. 그녀가 시선을 돌리고 전반적으로 긴장한 것을 알아차린 데이브는 3걸음을 걸어 침입자와 따뜻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마이클 씨, 제가 당신을 마이크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샴페인 한 잔 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데이브는 매우 당황한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당신의 건강을 위해 제공된 잔을 채우고 가져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간단한 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데버러와 마이크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마이크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데이브, 이것은 이야기하기에 별로 좋은 일이 아니므로 그냥 똑바로 말할 것입니다. 마이켈과 나는 빠졌습니다. 사랑, 우리가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하고 싶어요. 그녀는 남편의 분노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데이브의 표정을 보기 위해 바닥에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이 무의식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알았습니다. 뎁, 이혼 서류인가요? 데브는 깜짝 놀라서 다시 올려다보며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지만 와일더스트 드림즈에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눈으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데백에서 봉투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더군요. 네, 데이브, 그건 사실이에요. 제 생각엔 당신이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뎁은 패키지에 포함된 자신의 차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 집을 포기했다는 진술입니다. 당신의 차 귀하의 모든 공동자산과 퇴직기금 모든 것이 우리 측에서 서명되고 공증되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이므로 모든 것이 괜찮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유롭게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둘 다 매우 관대합니다. 데브는 다른 신발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매우 신나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이크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이브는 당신이 힘들게 벌어들인 자산을 가져가지 않고 당신의 아내를 훔치는 것이 충분히 나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마이크는 꽤 부자입니다. 당신의 돈이 없어도 우리는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질 것이고 나는 흠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더 성장한 후에 일자리를 구하고 재정을 도왔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데브이 다시 내려다보았기 때문에 마이크가 당신의 아내가 비슷한 연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연설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 아내는 8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호라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데이브 1년 정도 정말 아팠지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봐봐, 난 정말 후회하지만 데브를 만났고 그녀는 내 영혼의 잃어버린 반쪽 같아서 내가 다시는 배 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아내는 이제 몇 달 동안 괜찮아요. 마이크, 저는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제 축복으로 그녀와 결혼해주세요. 마이크와 데브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데브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몇 달 전에 그녀는 마이클에게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브와의 결혼은 끝났고 그들이 그것을 저장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계획의 약점이 데이브의 반응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 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마익과 이것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마익에게 대결 없이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익은 실제 남자들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설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데브이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말한 후에도 데브의 설명에서 더 화가 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마익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데이브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바에 따르면 그는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덩치 큰 무식한 남자였습니다. 마익은 오늘 밤 경호원을 데려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놀았지만 결국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의 품위가 부담스러워서 데브는 당신이 여자 파티 중 하나에서 마이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물었을 때 우리 결혼을 위협하지 않았어. 데브는 바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 이건 너에게 교훈이 될 것 같아. 마익는 데브를 바라보았다. 데브의 시선은 마익에게서 조금 더 떨어진 바닥으로 시선을 옮겼다. 사람들이 어서 나한테 집을 줄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짐을 싸서 그 사람과 함께 이사할 거라 추측해요.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 동안 할 예정이거든요. 당신은 직장에 있었고 내일이면 자물쇠가 바뀔 겁니다. 당신의 변호사 친구도 이것이 내 입장에서는 현명한 조치라고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더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데브가 마익는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마익 데브의 짐을 꾸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익 에턴체트 적어도 이 데브는 이 정말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과 결국 말한 모든 것을 증언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다시 앉아 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우리가 이혼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이 나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 외에는요. 말을 걸어도 소용이 없군요. 우리 결혼은 확실히 끝났어요. 두 남자 모두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서 사라지는 걸 지켜봤죠. 당신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해야겠어요. 데이브 괜찮아 마이크. 당신과 나 사이에는 데브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약 1년 정도 됐는데 그때서야 당신을 만났으니 정말 다행일 것 같아요. 우리 둘을 사랑 없는 결혼으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전히 당신은 아주 친절해요. 데이브 천만에요. 마이크 이제 변호사로서 당신도 알잖아요. 차나 집을 팔면 새 소유자에게 알려진 결함을 지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마익는 웃으며 노예 제도는 사라졌고 데브는 양도해야 할 재산으로 여겨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데이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익과 똑똑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추측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려는 내용은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믿으십시오. 나중에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 데브의 몇 가지 결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미래의 행복 외에 1년의 데이트가 나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녀를 27년 동안 사랑해왔기 때문에 그녀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분명히 실패했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같은 시간에 마익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의도적으로 완전히 이타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 무고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맞죠. 데브이 약을 다시 복용한 것 같습니다. 마익 약간 어색함을 느끼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남자의 아내와 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녀는 약을 복용합니다. 그녀가 중단한 적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만났을 때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결혼한 지 약 6에서 12개월 후에 그녀는 약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성욕을 억눌렀다고 하더군요. 저는 콘돔이었어요. 이런 빌어먹을 일들이 스폰서십을 모두 빼앗아가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 없이는 지내기 힘들어요. 예, 알아요. 무슨 말인지 데이브는 우리가 2명의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을 때 자주 사랑을 나누지 않기 위해 핑계로 콘돔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약을 다시 먹으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매일 인공화학 물질을 삼키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사랑은 일주일에 여러 번에서 한 달에 몇 번으로 줄어들었다가 약 1년 전에는 0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익는 대부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섹스에서는 화학 물질이 없는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여전히 흥미로웠고 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일어났습니다. 매우 신사적이지 못한 마이크라는 건 알지만 제 아내가 당신의 성적 요구를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것을 거부당하고 나서 우리는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완전히 섹스를 하다가 넘어지는 게 지쳐서 매달 갑작스러운 최저치를 추적하기 위해 일기에 글을 쓰고 싶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브는 마익과 뭔가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잠시 멈췄지만 마익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회와 결혼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제가 알아차린 또 하나의 사실은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데브 이전에 제가 소유했던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침대옷 소파 그리고 옛 여자친구의 사진을 발견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모든 여성이 이것을 하는지 아니면 데브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그녀가 다시 이전 여성 영향의 둥지를 치우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브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마익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새 침대와 시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일주일 전 데브와의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상황이 그녀를 그의 삶에서 끊을 때까지 그가 몹시 사랑했던 여자의 초상화에 대해 불과 3주 전의 마익보다 그녀의 거짓말을 더 잘 알아채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우리 사이가 좋았다면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의 연락을 끊을 때까지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3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마익는 이 대화의 놀라움과 데이브가 마지막 2문장에 대한 내용을 흡수하도록 강요했던 모든 정보로 인해 약간 놀랐지만 출처를 정확히 찾아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가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측면에만 집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데이브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거짓말쟁이를 식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스스로에게 좋은 태도를 보여줍니다. 단지 그녀가 그녀를 벗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들일지 말지 볼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일 뿐입니다. 그녀가 언니를 만나러 갈 때 전화를 걸면 그녀의 속옷 서랍을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녀는 전혀 속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저는 멍청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녀가 충실한 몸매를 유지한다면 아마도 6에서 12개월 후에는 체육관에 가지 않을 것이고 그 순간 체중이 약간 늘어날 것입니다. 데이브는 일어서서 선반에서 사진 앨범을 꺼내 여기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그녀가 파티에서 총각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의 사진. 그녀의 얼굴과 엉덩이는 자두지만 이 마이크에 놀란 두 아이가 몇 페이지를 넘기고 훨씬 덜 화장한 그의 신부의 통통한 버전을 본 후 그는 지금까지 본 것보다 약간의 화장 차이에 약간 놀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이 데브의 어머니입니다. 닮았네요. 예, 보시다시피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여자는 50세쯤 되었을 때의 그녀입니다. 그녀는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데이브는 또 다른 앨범을 집어들고 마이크가 여기에서 몇 살인지 말할 것이라고 예상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데이브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가 2장의 사진을 번갈아 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나의 모든 실수에 대해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내 접근 방식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데이브는 약 25년 전에 샴페인을 따르려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말하면서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집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지만 그녀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당신이 원한다면 그녀를 위해 그렇게 중요한 날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에서 우리 결혼 서약 사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랑을 고수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순종과 포기를 존중합니다. 다른 것을 시도하면 결국 나보다 더 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가락질을 하고 헛된 일을 하는 것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항상 꿈꿔왔던 플래시 하우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단념시키지는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원하는 성형수술 비용 지불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퇴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녀는 마음이 원할 때 꽤 끈질길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데브의 이러한 특징이 그가 여전히 믿고 있는 정말 훌륭한 자질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매달 데이트에 그녀를 초대하여 나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논의하기 위해 현명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짜증나기 시작하거나 약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관계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한 달도 채 안 됐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능력의 남자요. 그 순간 마이크는 데이브의 눈에 반짝거리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눈을 뜨고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지만 그는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데브의 교활함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는 생각은 최근 자신의 생각 중 일부와 매우 상충되었습니다. 그는 전체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브의 명백한 즐거움에 너무 놀랐습니다. 내부 경보를 다시 무시했다고 데이브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데브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데브이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브이 집에서 치울 계획인 물건 목록을 계속 주시하세요. 이것은 좋은 힌트입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을 경멸하고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획한 최종 게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고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마이크는 눈을 깜박이고 첫 번째 증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세 개의 샴페인 잔과 얼음 양동이를 본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세 사람 모두가 오늘 회의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그중 두 개만 있었어야 했는데 그의 평소 관찰력이 뛰어난 성격은 단서를 놓쳤습니다. 데이브는 마이크의 눈을 지켜보았습니다. 뒤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데브의 집에 7시까지 올지 확인하기 위해 나에게 2번 전화했습니다. 마이크는 데이브에게서 눈을 떼고 데브가 계단 중간쯤에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데브는 분명히 마지막 순간을 듣지 못한 척하며 내려갔습니다. 대화 데이브 지금 어떤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나요? 아니면 나중에 데이브가 그녀를 무시하고 반대쪽 소파로 몸을 기댄 채 그의 라이벌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잘못한 것은 데브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처음 잡았을 때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데이브는 마이크가 아니오라고 물었을 때 데보라가 부엌으로 물러나자 데보라의 입술을 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난 직후였습니다. 나는 그녀와 상담사가 그것이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고립된 실수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나는 종종 내가 그녀에게 너무 온화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당시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면 재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한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말함으로써 내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옳은 일을 했으니 당신이 때가 되면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관대하길 바라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데이브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마이크 그냥 제게 대답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죽은 아내를 처음으로 자신의 침대에서 애인으로 발견했다면 용서해 주신다면 마이크는 평정을 잃었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데이브는 곁눈질로 어떤 움직임을 발견하고 침대에 서 있는 창백한 얼굴의 데버러를 보았습니다. 부엌 출입군의 아내는 나에게 그런 무례함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잠깐만요. 데브이 처음으로 바람을 피웠을 때 다른 때도 거기 있었다고 말했죠. 그때는 2번도 아니고 이제 데브는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부엌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난 이제 끝났어요. 마이크에게 내 가방을 가져가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데버러 마이크는 마지막이 조용하지만 거침없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크 데브의 목소리가 그녀의 길에서 멈췄습니다. 마이크 데버러는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공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어요. 데이브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나요? 마이크가 데이브를 보고 움츠러든 데브를 바라보고 다시 데이브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브는 마이크의 눈에서 자신이 실력이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결혼 상태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생각하면서 거짓말쟁이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크는 몇 년 동안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브는 당신이 한동안 심리학자를 만났지만 두 사람 모두 희망이 없었다고 데이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마이크를 쳐다보며 계속해서 데이트를 계속하면서 당신을 사랑하는지 묻는 당신의 말과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데이브는 마이크의 눈을 계속해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확한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이 완전히 멍청이처럼 놀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혐오로 쉽게 해석될 수 있는 표정이 작은 남자의 얼굴에 번쩍였습니다. 마이크는 얼어붙은 대버러로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빌어먹을 당신이 나를 내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 몰래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자는 남자, 이 말을 듣고 데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이크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고 데브를 그토록 매료시켰던 바로 그 카페2 조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정신을 차리고 데이브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제발 데이브, 당신 내 말을 믿어야 할 텐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크, 데이브가 내가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대요. 맙소사. 그녀가 나에게 공개 결혼을 했다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작년에 고의로 유머를 사용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매우 긴장된 상황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는 조금 긴장을 풀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약혼이 파기되었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확실히 그렇다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존과 앨리스.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음이 나는 마이크가 돌아서서 마이크에게 다가오는 젊은 남자와 여자를 보았습니다. 내 아들 존과 딸 앨리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마이크를 통해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이에는 2년 전에 로스쿨을 졸업했고 앨리스는 올해 학위를 받았습니다. 존과 앨리스는 혼란스러운 마이크와 악수를 했습니다. 제이에는 테이블에서 봉투를 꺼내 냉정하게 내용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브는 딸에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내 말을 믿습니까? 앨리스의 데이브디. 앨리스는 그녀가 차갑고 교활한 사기꾼이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신음소리를 내는 데브에게로 향했지만 그녀의 머리는 이제 바닥에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4명의 비난하는 시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으로 달려갔지만 누구도 멈추거나 따르려는 조금의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은 침착하게 봉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맥주 마실 사람. 이 탄산시 피이는 좋지만 입에서 맛을 없애려면 맥주가 필요해요. 마이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라 꼬마 마이키. 아직 뭔가를 알아내야 한다고 했어. 예를 들어 그 멍청한 마이크와 잤다는 건 용서할 수 있어. 그녀는 공개 결혼을 했고 노력한 만큼 내 머리를 찢어버리고 내 목에 침을 뱉을지 결정해야 해. 그녀를 훔치기 위해 데이브는 마이크가 다른 남자를 보고 자신의 머리가 더 크고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차린 다음 데이브의 눈을 들여다보고 이미 친숙한 유어샤인 데이브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던진 방식으로 직장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균형을 잃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넘기고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검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브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과 직장에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처음으로 맥주를 마셨습니다. 데이브는 눈가에 쌓인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데브 브라운은 이미 7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발뒤꿈치가 불타오르는 건 당연지사. 결국 다 이해하게 될 아이들이 안타깝지만 여자가 맞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이제 비극과 낮은 배신으로 변한 오랜 결혼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제임스 1세입니다. 제가 첫사랑을 만났던 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작은 지방 마을에서 태어났고 이웃들이 모두 서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저에게 동네 놀이터에서 자주 놀게 하셨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원래 잘 어울리지 않아서 친구가 많았는데 리사는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갖고 있었어. 우리는 만화책 읽기, 다양한 장난감, 피규어 모으기 등 공통된 취미가 많았어. 항상 그녀와 즐겁게 지냈고 곧 이런 감정이 커지기 시작했어. 학교에서도 같은 반이고 같은 책상에 앉았을 때 물론 가끔 온갖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지만 지루하기도 했고 고등학교가 시작했을 때 우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이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리서에게 구애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싹에서 싹 텄습니다. 너무 쉽게 그녀와 의사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질투심이 많았고 그녀의 감정이 서로 같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했기 때문에 방과 후 곧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주도권은 긴장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일부 가족 구성원이 리서가 임신했다고 의심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녀에게 그런 일을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제단에 서서 신부가 대시에게 임신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함께 좋든 나쁘든 대답해주세요. 신부 대시 예리사에게 대답했고 그 신부는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신랑 대답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단계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한 임대 아파트밖에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첫 번째 부동산을 함께 구입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소박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럽 요리를 제공하는 작은 레스토랑을 우리 마을에 열었습니다. 이름은 얼리서였습니다. 공동기여였기 때문에 아내 바로 다음에 제가 조직적인 측면을 맡았고 몇 년 후에 아내가 장소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이 주말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풀하우스가 있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그러한 시설의 전체 체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얼리서는 진정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몇 달 동안 해외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시회를 방문하면서 호화로운 삶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대한 영감을 찾았지만 30살의 인생의 그 단계가 왔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서는 그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고 노력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만 낳도록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첫 아이가 태어난 후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데인이라는 크고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부모 후드는 베이비시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리서는 다른 사람의 기저귀를 청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빨리 지루해졌습니다. 제임즈에 결국 아기가 더 필요하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기분 좋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3명이 되지 않을까요? 리서는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5년 후에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많은 단 클로이 제너와 샨도 포함해서 우리 중 6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 역할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지원해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막내 아들이 16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했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의 관심을 많이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임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왔어요. 네 여보 우리 이웃이 일요일에 작은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봉투에 꽃집이 여러 명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사업의 번영을 축하하고 싶다고 적힌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을에 있는 부티크가 결혼식과 같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제임스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여기저기에 퓨즈와 산소로 화분이 있었어요. 휴일에 그 집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두렵네요. 리사 나는 그녀의 톡톡 튀는 유쾌한 웃음을 좋아했다. 아주 좋을 거라 확신한다. 나는 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당연히 미소를 지으며 인정했다. 리사는 지난 2달 동안 내가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번은 나에게 꽃을 주었고 그녀의 제안에 정중하게 미소를 지은 다음 방을 나와 택배로 무성한 빨간 장미꽃다발을 주문했습니다. 그것은 리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파티에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 어색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집으로 걸어가자마자 마당 전체가 꽃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거기에는 모란, 장미 덤불과 다른 식물들이 마당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별로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내부에는 새싹과 신선한 꽃잎이 있었습니다.
여름이라 달콤한 냄새 때문에 곳곳에 작은 말벌떼가 모여들었지만 손님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꽃꽂이가 너무 많은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우리는 호스트 제임스 리서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웃의 초대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녀와 나는 매우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우리가 와서 매우 기뻤고 데프니은 리서가 대답했습니다. 리서가 이웃에게 묻는 모든 것이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녀가 우리의 칭찬과 열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술 물론 우리는 그녀를 화나게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내 생각에도 안 해도 내 말을 따라했어요. 마치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너무 아름답고 꽃향기가 나서 정말 멋져요. 당신과 다넬드가 함께 디자인을 선택했나요? 데프니은 어색하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한 달 전에 다넬드와 이혼했습니다. 데프니 정기적으로 누군가와 결혼하고 몇 달 안에 이혼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제 아내와 저는 한 목소리로 정중하게 놀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덕분에 사랑에 빠진 행운이 있기는 하지만 아내와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결혼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확신합니다. 다프네가 귀머거리로 침묵을 방해했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렉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웃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남자들을 장갑처럼 바꾸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소개해줄게. 이리와 내 친구들에게 소개해줄게. 다프네보다 10년 반 정도 젊어 보이는 유쾌해 보이는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황갈색 피부는 마치 녹인 초콜릿바. 그는 우리를 향해 여유롭게 걸어왔고 그의 곱슬머리는 그의 어깨 위로 무심코 흘러내렸다. 그는 인정해야 했지만 그의 매력적인 미소를 보여주면서 그는 내 손바닥을 흔들고 리사의 손에 키스했다. 내 이름은 그렉이다.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데프니의 꽃 장식을 고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레그가 다른 손님을 만나러 나간 후 오늘을 오랫동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데프니의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짝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리사가 당연히 그게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했어. 내가 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파티는 가치가 있었어. 우리는 샴페인 몇 잔을 마시고 부유한 이웃들과 우리 동네 생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어. 모든 것이 그저 매력적이었지만 항상 약간의 짜증. 내 아내는 부주의했고 실수로 말벌을 손바닥으로 만졌습니다. 리서는 큰 소리로 신음했고 나는 그녀의 팔에 렌이 물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데프니은 소음에 반응하고 우리가 이 상황으로 인해 다른 손님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재빨리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망할 말벌. 나 미안 리사.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닫을 수 없었다. 다프네가 가엾게도 그렉이 우리에게 다가와 아내의 손을 잡았다고 했어. 그 몸짓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무시하기로 했어. 리사 스팅을 창문에서 빼내야 해. 당장 상처나지 않으면 손이 더 부을 테니 화장실에 가서 내가 도와줄게. 응 알았어. 아내가 답답해서 화장실로 따라갔지만 그렉이 말렸어. 걱정하지 마. 빨리 치우고 어들게. 당신 부인은 화장실이 작아서 웃는 청년과 맞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해합니다. 약 30분 후에 기다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붕대를 감은 손으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숙박이 망쳐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회에 우리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다프네는 슬프게도 리사가 지금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손바닥이 아파서 다음 날까지 남은 것은 붓기 때문에 일찍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의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리사는 막내 아들을 돌보는 일상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파티 다음 날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이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아내와 통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저는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리서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매우 기뻤어요. 그녀는 즉시 동반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상냥하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얘라고 전화했어요. 그레그가 저한테 전화해서 제 팔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왜 안 그랬는지 궁금했어요. 데프니 하지 않을까? 내 아내는 잠시 생각한 다음 내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데프니 먼저 전화를 걸어 그녀와 나는 내 손에 대해 논의했고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고 그레그도 걱정했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나를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 남편이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위층으로 올라갈게요. 리사 좋아요. 위층 침실로 올라가서 한참 동안 상황을 생각했지만 제 생각에 자책하는 게 옳았으니까요. 나는 그레그의 장난을 무시하기로 결정했고 이틀 후에 상황을 잊어버린 것처럼 나는 이 남자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초대하지 않은 누군가가 리서가 내가 있던 거실에서 그레그와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날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임스 우리는 방금 중요한 것에 대해 논의 중이었습니다. 리사 그게 뭐죠? 그레그가 나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악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지만 마침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레그와 나는 우리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새로운 장식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리서가 그 문제를 제가 아닌 외부인과 논의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서 가볼게. 내 사랑은, 리사가 친절하게 말했다. 그때부터 그렉이 내 삶에 점점 더 자주 들어왔다. 그녀의 행동 동기가 나에게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반역죄를 의심했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우리 화장실에서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도 너무 화가 났고 짜증이 났지만 나는 그날 복수를 원했고 조만간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달 후 데프니이 또 다른 파티를 열었지만 그것은 그레그의 생일이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와 제가 초대받았습니다. 손님들은 저녁 시간이 아주 좋았습니다. 몇 순간을 제외하고는 리서는 제가 최근에 그녀에게 너무 차가워졌다고 느꼈고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대신 그녀는 나와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상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딱 좋은 순간이었어. 다프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웃에게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빨리 나한테 와줬어. 오늘 밤은 어때? 제임스, 좋은데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내 룸메이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는 그녀의 눈에서 나는 그녀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긴 복도가 하나 걸렸습니다. 제임스, 나는 TS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화장실에 접근할 때 그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작은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프네는 나를 지켜보았다. 나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미안하다. 문값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다. 다프네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내 어깨를 문에 대고 있었는데 자물쇠가 찰칵 소리가 나고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갔다. 처음에 이웃은 매우 화를 냈지만 이내 그녀의 표정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반옷을 입은 그렉과 리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 이 상황에 놀랐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많은 결혼식과 이혼, 그녀는 성격이 매우 성급했기 때문에 아내가 머리카락을 잡고 거실로 끌려갔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리서는 애원하는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나는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밀쳤습니다. 마지막에 아내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광경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결국 그레그의 차례였기 때문에 보는 것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 리서는 내 행동에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이 상황은 그녀에게 배신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혼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떠났고 내 인생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데프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몇 번이나 나는 남자가 한 작은 모피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물론 내 이웃은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나를 더 많이 용서해 주었고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전처는 그런 행동 때문에 나를 미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이 내 차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 주인공이 그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비디오